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은주 강사입니다. 자, 2025년도 개정세법 내용 중에서 전산세무회계와 AT 시험에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간주공급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 공급인데 예전에는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그리고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10만 원 한도로 이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만 원을 초과하면 15만 원 상당하는 물품을 경조사와 관련해서 우리 회사가 생산한 제품으로 지급했다면 10만 원은 과세되지 않고 5만 원만 재화의 간주 공급으로 봤었는데, 이번에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니까 동그라미 1번은 그대로예요. 동그라미 2번이 좀 바뀐 거죠. 설날 추석하고 이제 끊어지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최소 예전에는 최대 20만 원까지였다면 이제는 최대 30만 원까지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보는 경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실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면세 항목. 면세 항목 중에 보면은 의료 보건 및 혈액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혈액이 예전에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헌혈할 때 사람의 혈액 이런 것만 생각을 했을 텐데, 이제 동물의 혈액도 포함된다, 이렇게 명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수의사 관련된 용역 중에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동물들도 수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은 동물의 혈액도 면세로 이렇게 정하게 되네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에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있죠.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예전에는 가산세율이 1%였는데 이거 2%로 올라갔네요.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1% 그대로인데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2%로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0.5였는데 이것도 1%로 개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전산세무 2급이나 전산세무 1급, TAT 2급을 하다 보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이거 할 때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하는데, 이 간주임대료가 올해 금리가 조금 내려갔나 봐요. 그래서 이거 정기예금 이자율이 3.5%에서 3.1%로 약간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면 이거 한 건당 200원만큼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를 해주는데요. 이때 당시에 조문이 2024년까지 이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를 해줬는데 기한이 연장이 돼서 3년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 외 개정사항, 사실은 제가 개정세법 이걸 특강이 조금 늦어진 것 중에 하나가 수시부가세액이 있는데 이게 서식이 아직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동안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 예정신고, 확정신고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수시부가세액이라는 거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나오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 뭐 이번은 참고로만 볼게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또 이제 시대가 달라졌는지 저 때는요, 그냥 미성년자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야지 모두 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단 뭐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된다. 면세되는 범위에 자,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이런 거 교육기관 면세죠. 어린이집도 이거 면세 규정이 이제 추가가 됐고, 그리고 자, 우리 여객민 운송 용역이 면세잖아요. 단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등버스 면세였는데 이거 말고 뭐 시외 고급 버스인데 좀 프리미엄이 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버스까지도 과세. 어떻게 보면 어떤 버스들은 내부 디자인은 우등버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법에서 개정사항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경우인데, 기존에는 자, 3주택 이상 소유를 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했습니다. 이 규정은 그대로 살아있고, 또 추가 규정이 하나 있네요. 기준 시가가 12억 초과하는 주택이 2채 이상 있고 보증금 합계 3억. 그러니까 서울에서 좀 아파트 비싼 지역은 12억 원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3채를 가지고 있어요. 또 근데 어떤 사람은 20억짜리 아파트를 2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 기존에는 20억짜리 아파트 2채 갖고 있는 사람, 더 비싼 주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주임대로 계산을 안 했거든요. 자,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2주택이어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 더, 4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를 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 어떤 이제 남녀가 있어요. 자기 집이 있는 남성과 자기 집이 있는 여성이 결혼을 해요. 그러면 1세대 2주택이죠. 일단 여기까지.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한 가정에 부모님이 시골에 거주하고 계셨는데, 자, 이거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집이 있는데 그냥 뭐 애물단지처럼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살 사람도 없고 이게 팔려고 해봤자 뭐 얼마 받지도 못할 것 같고, 그런데 또 이 와중에 1세대 3주택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어떻게 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그러면 그 물려받은 집을 부셔버리라고, 그럼 다시 2주택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셨는데, 그래서 예외적으로 자, 4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러니까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 2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주택 하나 더 있다고 해서 3주택으로 안 보는 거다. 자, 이게 2023년까지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자, 이게 연장됐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비과세 소득에서 출산과 관련된 게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서 자, 육아수당 같은 거 2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여기에서 이제 좀 달라진 부분, 요 출산 있죠. 출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산부인과 병원비라도 들 거고 산후조리원도 지출도 해야 되고 또 처음에 좀 얼마 동안은 또 이거 어떻게 써요? 또 일을 못 하니까 뭐 거의 뭐 제대로 수당도 못 받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해서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이제 정하는 바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있습니다. 이게 20만 원 이내가 비과세였는데 출산은 전액 비과세 이렇게 바뀐 거죠. 그 다음 이제 주택 청약저축에 대한 건데 예전에는 자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만 주택 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장이 됐네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전산세무 시험에서 좀 나중에 이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어떤 이제 근로소득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납부한 자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있어요. 그럼 예전에는 이거 주택 청약 종합저축 근로자 본인만 되잖아. 근로자 세대주 본인만 되니까 이거 만약에 배우자가 낸 거는 다 기록을 안 했는데 이제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죠.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가 있는데 그 배우자가 자 이거 불입한 것도 세제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7월 1일부터여서 상반기 시험에서는 안 나오고 하반기 시험부터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에서 지출을 할 때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이런 거 자 이거 지출액의 30%만큼 신용카드 소득공제 됐거든요. 여기에 수영장과 체력 단련장도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한 게 있어요. 자 신설된 규정이 하나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자 종업원 할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뭐 이것도 그냥 들은 얘기에서 자세한 규정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현대자동차 정직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현대자동차를 구입을 할 때 상당히 할인을 많이 받는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과세 대상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단, 이게 금액이 좀 작은 경우에는 봐주자. 시가의 20% 이내로 할인을 해주거나 연 24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과세로 하네요. 그 다음에 자녀세액공제가 있는데, 이게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객관식으로 나중에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처음에 첫째를 낳으면 15만 원. 둘째는 20만 원 추가. 셋째부터는 30만 원 추가. 넷째 30만 원 추가. 이런 식이라면 10만 원씩 다 늘어난 거죠. 첫째는 25만 원. 둘째, 자, 기존에는 20만 원 증가했지만 이제 30만 원 증가해요. 자녀세액공제 2명이 있으면 30만 원 추가해서 5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40만 원이 추가가 되죠. 그러니까 3명을 낳으면 7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3명이 있으면 70만 원, 만약에 4명이 있다면 110만 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추가된 게 하나 있어요.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 세액공제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50만 원을 공제를 하는데, 자, 이거는 그냥 한 번만 해주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한 번만, 1회에 하나요. 결혼 세액공제 50만 원을 적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있죠. 자, 이게요, 2024년까지는 공제 한도가 500만 원이었는데,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늘어났고 가상자산에 대한 거, 그래서 한때 언론에서 금토세라고 불렀던 게 있어요. 자, 이게 원래는 2025년부터 과세하려고 했는데 좀 그냥 연기됐네요. 2027년부터 과세하는 걸로. 그리고 법인세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딱히 없습니다. 하나만 볼게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있죠. 이런 경우에 세율이 바뀌었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뭐가 다른가요? 2억 원 이하, 일반 업종의 경우에는 2억 원 이하는 9%였는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할 때는 2억 원 이하는 9%, 이 내용이 없죠. 그래서 2억 원 이하 9%가 아니라 똑같이 19% 적용해야 되네요. 200억 원 이하 19%, 200억 원 초과하면은 초과분은 21, 3천억 초과하면 초과분은 24. 그러니까 큰 구간은 차이가 없는데, 자, 2억 이하인 경우에만 좀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2025년도 개정세법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해보고요. 좀 그 다음에 그 외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좀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